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64호에 게재된 AI 반도체 시장 10가지 Q&A로 본질의 접근이라는 내용으로 니케 일렉트로닉스 12호로 26에서 65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힘입어 매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이 H100 텐서 코어 GPU를 가진 미국의 엔비디아이지만 엔비디아의 허점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LLM으로 인해 GPU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 전력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 기업들이 전력 효율이 좋고 코스트가 낮은 프로세서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10가지 Q&A를 통해 그 기술 및 동향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시장은 확대되고 있을까? 생성 AI에 대한 수요로 인해 AI 반도체 시장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AI 반도체 시장 매출액이 2023년에 2배 이상인 약 18조 엔에 달할 전망으로 시장을 견인하는 곳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2022년 10월에 출하를 개시한 H100 텐서 코어 GPU의 대량 도입은 현재 생성 AI 서비스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에게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 GPU의 메인 무대가 게이밍 그래픽스에서 AI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의 변화는 엔비디아의 결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액은 미국 오픈 AI 챗 GPT와 같은 생성 AI 관련 서비스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2020년 매출액은 약 110억 달러로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 해인 2021년에는 약 1.5배, 2022년과 2023년에는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 전체에서도 엔비디아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3년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의 예상 매출액은 5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를 통해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시장의 약 30%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GPU가 차지하게 됩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급격하게 확대가 지속될 전망으로 가트너는 2027년에는 119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2023년 시장 규모와 비교하여 2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하는 것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는 생성 AI 관련 서비스입니다. 생성 AI를 이용한 대화형 서비스는 2022년에 챗 GPT 서비스 개시에 이어 2023년 2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뉴빙, 구글이 바드를 잇따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성 AI의 용도는 대화뿐만 아니라 DALL-E2,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화상 및 동영상이나 음성, 프로그래밍 코드의 생성 등 다양합니다. 2022년에 챗 GPT와 미드저니가 일반적인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단숨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GPU뿐만 아니라 심층학습의 학습 추론에 특화해 설계된 반도체인 AI 처리용 칩, ASIC 시장도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 거대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글과 아마존닷컴은 이미 ASIC을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올 5월에 추론용 ASIC MTR을 발표했으며 또한 복수의 미국 미디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아테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상 처리용 GPU와 비교하며 ASIC은 효율적으로 추론 학습을 위한 계산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제품이나 계산에 소요되는 코스트에 대해서도 낮은 가격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제품이 많습니다. 특히 생성 AI에 기반한 계산 처리에서는 현재의 주류인 범용 GPU에서 ASIC의 대규모 도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가트너는 예측합니다. 두 번째는 심층학습 처리는 무엇인가? 동물의 신경회로를 참고한 기계학습 기법인 심층학습. 이것을 수학적 모델로 표현한 것이 벡터를 입력값으로 하고 그것의 행렬로 표현되는 무게를 곱한다는 것으로 이 계산에서는 적화 연산이 방대하게 시행됩니다. 심층학습 모델이 응용하는 것은 동물의 뇌의 신경회로를 모방한 뉴럴 네트워크로 뉴런이라고 부르는 단위가 전 단계에서 후 단계를 향해
연결되어 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다단계의 경우 특히 딥 뉴럴 네트워크와 이것을 이용한 기계학습이 심층학습이라고 불립니다. 뇌신경 회로에서는 전 단계에 있는 복수의 뉴런으로부터 전기 신호를 다음 뉴런이 받습니다. 받은 신호의 종합이 기준인 인계치를 초과할 경우 뉴런이 발화하여 뉴런의 신호를 보냅니다. 인계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신호는 보내지지 않습니다. 이 모델을 컴퓨터상에서 처리하기 위해 입력을 숫자의 열인 벡터로 뉴런 간 접속의 무게를 행렬로 나타냅니다. 심층학습에서는 이 벡터와 행렬의 곱을 계산하고 여기에 뉴런 발화의 용이성인 바이어스 값을 뺍니다. 이 결과가 양의 값이면 1, 음이면 0이 출력되는데 벡터와 행렬의 곱의 계산은 요소간을 곱셈하여 그 합을 취하게 되므로 방대한 적화연산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AI 반도체란 무엇인가? 이미 심층학습 모델에 적합한 계산 처리가 가능한 프로세서로 주로 GPU와 FPGA, ASIC이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의 등장으로 계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초병렬, 고효율로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층학습 모델 처리에 적합한 프로세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GPU와 FPGA, AI 처리 전용 칩을 가리키며 GPU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층학습 모델 처리에서는 질문 2에서 설명한 것처럼 행렬의 곱을 더하는 적화연산을 대량으로 실행합니다. 심층학습 모델의 층이 깊어질수록 적화연산의 양은 늘어나는데 LLM과 같은 500층 이상의 모델을 처리하려면 초병렬 처리에 적합한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사용되는 것이 GPU입니다. 심층학습 모델 처리의 GPU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은 2012년부터로 심층학습 모델의 역사는 후쿠시마 박사가 1979년에 제창한 네오코그니트론부터 시작되어 길지만 GPU 이전에는 주로 CPU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기업들이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가? 엔비디아의 GPU가 AI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자 강호인 AMD와 인텔이 심층학습 기능을 강화한 GP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ASIC은 미국의 거대 IT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끄는 AI 반도체 시장의 이면에서 AI 처리 전용 칩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IT 기업군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용도에 최적화된 효율적인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전 세계 스타트업들도 GPU보다 빠르고 전력 효율이 뛰어난 ASIC으로 엔비디아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ASIC에서는 반도체 제조사가 아닌 대기업들도 활발하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선도한 것이 구글이 2016년에 발표한 텐서 프로세싱 유니트 TPU입니다. 처음에는 자사의 데이터 센터용으로 개발했지만 2018년부터는 클라우드 TPU로서 외부의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사 제품용으로 ASIC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플래톰스가 개발한 MTR는 메타플래톰스의 SNS, 페이스북 등에서의 추천 기능 강화용으로 테슬라는 자율주행용으로 D1을 개발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상당수는 엣지 추론용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GPU가 전력을 확보하기 쉬운 클라우드용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엣지에서는 전력 효율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다섯 번째, 엔비디아는 왜 AI 반도체에 독주하고 있을까? 주로 AI 처리 용도에서의 선행자 이익과 우수한 성능 때문에 채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범용 GPU 개발 환경 쿠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구글의 트랜스포머는 엔비디아의 GPU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선행자 이익은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엔비디아는 2006년부터 쿠다를 공개해 일찌감치 GPU를 과학계산 용도로 확대했습니다. 이것을 심층학습 연구개발에서도 활용했는데 2022년에 LLM용으로 HBK 텐서 코어 GPU를 출하하기 시작하며 전 세계적으로 HBK 부족 현상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 힘의 원천 중 하나인 쿠다는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하면 CPU에서 엔비디아의 GPU에 대해
초병렬 처리 명령을 보내 실행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입니다. C 언어로의 개발 환경과 함께 GPU, NPU 간의 데이터 통신 기능과 단순한 반복 명령을 초병렬 처리로 대체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트랜스포머란 2017년 구글의 연구자가 제창한 심층학습 모델로 챗GPT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를 중시함으로써 자연어 처리에서의 정밀도 및 처리 속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오픈 AI의 챗GPT는 2022년에 공개되자마자 그 정밀도의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챗GPT는 오픈 AI의 LLM인 GPT를 기반으로 하는데 트랜스포머야말로 LLM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를 중시하는 어텐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병렬 처리를 위한 모델로 GPU에서의 처리를 상정하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왜 AI 처리 전용 칩이 필요한가? 전력이나 코스트 측면에서의 과제로 인해 심층학습 모델 처리에 최적화된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AI 처리 전용 칩은 기존의 GPU가 가진 과제 해소를 위한 프로세서로 심층학습 모델의 정밀도가 향상되면서 산업에서의 본격적인 활용이 시작된 201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직 제조사가 경쟁하고 있는 GPU란 엔비디아의 GPU, 특히 최근에는 H100 텐서 코어 GPU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과제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제품 가격과 전력 소비에 수반되는 전기요금이 비싸다. 두 번째, GPU는 심층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5번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H100은 고가입니다. H100이 탑재된 서버 DGX H100의 최대 소비 전력은 10.2kW로 크고 전기요금도 그만큼 많이 듭니다. 두 번째의 경우 GPU는 원래 화상 처리용이지만 현재 범용적인 과학기술 계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심층학습 모델 처리에 불필요한 회로도 많습니다. LLM에서는 파라미터 수가 현격히 늘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0인데 이른바 희소성이 높아 GPU와 같은 범용적인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일본 기업의 AI 처리 전용 칩 개발 동향은 국내 스타트업 기업 수는 아직 적지만 전력 효율성에 주력한 ASIC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눈에 띄는데 LLM 전용 ASIC에서는 프리포드 네트워크스와 립마인드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AI 관련 개발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2019년부터 약 1,000억 엔을 유지하고 있던 AI 관련 예산이 2024년도 계산 요구액에서 약 1,600억 엔으로 증액되었습니다. AI 반도체는 165억 엔을 배정하여 국내 업계 저변을 넓힐 방침입니다. 여덟 번째, CIM, Computation in Memory는 어떤 기술인가? 메모리와 연산계를 일체화함으로써 기존의 과제인 메모리의 데이터 이동에 사용되는 전력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기술로 에이직 스타트업 외에도 TSMC와 삼성전자가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산 성능 향상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은 이제는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아니라 전력이라고 미국 스탠퍼드 유니버시티는 2014년에 국제학회 IEEE International Solid State Circuit Conference에서 전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반도체의 일속 요인을 언급했습니다. GPU와 같은 기존의 프로세서에서는 그 전력의 대부분이 메모리 간의 데이터 이동에 사용되는데 전력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해 CIM과 같은 기술로 메모리 액세스의 본질을 바꿀 필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 번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데이터의 이동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현재 학습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산업에서의 수요 확대에 의해 엣지에서의 추론용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GPU의 성능이 단번에 향상된 것은 2010년경이지만 한 개의 아키텍처의 수명은 15에서 20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GPU를 대체할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올 시기라고 병렬 연산 슈퍼컴퓨터 레이프 시리즈 개발자로 알려진 고베대학 이하연구과의 마키노 교수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7번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LLM 데이터의 높은 희소성에 기인하는
메모리 용량이나 계산의 낭비, G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이동에 드는 대규모 전력 등의 과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AI 처리 전용 칩이 에코시스템 형성 등 장벽을 넘을 수 있다면 단번에 보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소견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천장 시공 로봇의 실용화, 시미즈건설이 30년 만에 개발 성공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